안녕하십니까? 어제는 헝가리 도나우강 야간 유람선 투어로 인하여 늦은 밤 이곳 헝가리 백셰시 시르린치 거리 130번지에 위치한 에어포트 호텔에 도착해 숙박을 했다. 오늘은 이곳 헝가리 백세시에서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로 이동하여 비엔나 시내 투어를 하는 날이다. 아침 5시 40분이다. 아침 산책을 하기 위해 에어포트 호텔 주변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있다. 이른 아침이라서 그런지 동네가 조용하고 좋다. 깔끔한 호텔 분위기가 신선함을 주고 있다. 실내 공간이 마치 공원처럼 느껴진다.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호텔 내부 식당으로 향한다. 아침은 가볍게 먹기로 했다. 버스는 다시 헝가리의 광활한 들녘을 달리고 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 거리다. 유럽에서는 비엔나를 두고 빈이라고 한다. 비엔나 서부에 위치한 쉔부른 궁전 정문 앞 광장이다. 베르사유 궁전이라 불리는 쉔부른 궁전은 예전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궁전이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쉔부른 궁전 내부를 관람하기 위해서 쉔부른 궁전 안으로 들어간다. 저 앞 건물은 쉔부른 궁전 뒤쪽 언덕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며 궁전 정원의 대표 분수인 넵튠 분수가 있다. 쉔부른 궁전 내부의 그레이트 갤러리다. 천장에 그려놓은 천장화와 실내 장식품은 유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오스트리아만의 독특한 인테리어 장식이다. 흰색 바탕에 금빛 장식과 천장에 매달린 샹드리에의 불빛에 반사된 은은함은 이곳만이 느낄 수 있는 분위기이기에 더욱 감동케 한다. 천장의 그림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다. 그 시대 황제가 바라보던 하늘이었을 것이다. 구름 사이로 내려오는 빛과 독수리는 인간의 권력이 신의 뜻과 맞닿아 있음을 말하고 있는 듯하다. 이곳은 쉔부른 궁전 내부의 국빈실 대갤러리장이다. 시대 당시 화려한 드레스를 입을 수 있었던 여성은 왕비나 황후였다 한다. 여기 인물은 마리아 테레지아이며 화려한 드레스 의상은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다고 한다. 벽 장식물들이 화려하다. 그래서일까 분위기 또한 엄숙하고 숨소리까지 멈춘 듯하다. 쉔부른 궁전 밖으로 나오자 쌍마차가 보인다.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궁전 앞 광장이 넓고 크다. 쌍마차가 들어오고 있다. 멋있다. 쉔부른 궁전 내에 있는 공원이다. 산책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원이다. 열대 식물원도 있고 화단꽃들도 감상하며 정서적 교감하며 쉴 수 있도록 배려해 놓았다. 점심은 한식과 일식이 혼합된 도시락이다. 이곳은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하고 있는 벨베데레 궁전이다. 18세기 초에 건립된 건축이며
합스부르크 제국의 장군인 사보이의 오이겐공의 여름 별궁이었다 하며 현재는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다. 장군의 여름 별장을 이렇게 호화스럽게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의 권위와 위세가 대단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현장이다. 벨베데레 궁전 상궁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벨베데레 궁전 상궁, 대리석홀 프레스코 기법의 바로크 양식 천장화다. 이탈리아 바로크 화가 카를로 이노센조 카를로네의 작품으로 알려진 걸작이다. 미술관에 전시된 유화로 그린 유럽 회화 작품들이다. 19세기에는 사실주의, 인상주의, 초상화와 누드화가 그 중심이었다 한다. 작품 하나하나만 보아도 그 시대 화가들의 작품 활동이 얼마나 활동적이었고 그 실력 또한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오스트리아 빈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 1907년 구스타프 클림트가 키스라는 제목으로 그린 작품이란다. 많이 봐온 나폴레옹의 알프스 횡단 작품이다. 1800년경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신고전주의 양식의 작품으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산을 넘어 이탈리아로 진군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그린 작품이다. 바로크 양식의 아틀라스 주제로 만든 조각상이다. 그리스 신화에 출전한 작품이며 아틀라스는 신들에게 벌을 받아 하늘을 영원히 떠받치는 존재라고 표현한 작품이다. 벨베데레 궁전 밖으로 나왔다. 벨베데레 궁전 건물을 보면 볼수록 거대하고 웅장하다는 것을 느낀다. 오스트리아 빈의 심장이라 부르고 있는 빈 구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성 슈테판 카톨릭 대성당이다.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고딕 성당이며 약 12세기부터 건축되기 시작했다 한다. 기둥 위의 성인 조각상은 순교자를 표현한 것으로 성 슈테판 대성당의 수호성인 성 슈테파노를 표현한 듯하다. 슈테판 광장의 거리 풍경이다. 서울의 중심, 명동 거리와 같은 빈 중심부의 도심 시가지를 돌아보기로 했다. 거리 풍경이 새롭고 즐겁다. 비엔나 거리는 비엔나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활기차다. 상가마다 각종 명품 가게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카페나 음식점, 식품 가게들도 있다. 성 슈테판 대성당의 종탑이 보인다. 이 종탑의 종은 푸머린이라는 대형 종이며 미사의 시작이나 국가 행사, 새해, 기념일에 타종한다고 한다. 빈 중심가 그라벤 거리에 위치한 페스트 조일레탑이다. 이 탑은 단순 조형물이 아닌 1679년 빈 대흑사병 페스트를 종식하기 위해 세운 기념탑이란다. 바로크 성당으로 알려진 성 베드로 성당이다. 구리로 만든 녹청색 돔이 인상적이다. 비엔나 시가지 탐방을 마치고 다음은 자유시간이 주어져 비엔나 음악회를 관람하기로 했다.
비엔나 음악회 공연장이다. 재미있는 공연 내용은 공연 저작권 보호를 위해 생략하기로 한다. 공연장 밖은 현재 강한 폭풍우가 내리고 있다. 관광을 마친 후 오스트리아 2353군트람스 도르프클링거 거리 2번지에 위치한 GK 호텔로 향한다. 다음 날 아침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호텔 주변을 산책한다. 어젯밤에 내린 비 영향으로 하늘에는 짙은 먹구름이 덮여 있다. GK 호텔 앞 거리 풍경이다. 도로 바닥이 젖은 것으로 보면 비가 밤새 내렸는 것 같다. 시골이라서 도로가 한적하다. 산이 가까이 있어 산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청명하다. 이번에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뒤른슈타인 지역의 아름다운 바하우 계곡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와인 계곡이기도 하다. 밭에는 살구나무와 포도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살구는 건조시켜 판매를 하고 포도는 와인을 만든다 한다. 이곳은 오스트리아 바하우 계곡의 뒤른슈타인이다. 슐로스베르크산 능선 위에 있는 뒤른슈타인 성은 십자군 전쟁 후 귀국하던 영국의 사자심왕 리처드 1세가 체포되어 갇혔던 성이다. 중세 유럽 역사에서 유명한 사건의 현장이기에 유적지로 관리되고 있다 한다. 뒤른슈타인 마을 골목길이다. 퇴색된 건물벽과 낮은 창문은 오랜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말소리는 크지 않지만 여러 언어가 뒤섞인 낮은 웅성거림은 이 작은 마을이 먼 나라들과 이어져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잔잔히 흐르는 물결 위로 흐릿한 하늘이 내려앉고 바위 절벽은 말없이 도나우강을 내려다보고 있다. 비에 젖은 좁은 골목길이다. 화려함은 없지만 잠시 머무르게 하는 역사의 길이다. 와인 생산마을답다. 와인을 숙성시키는 나무통과 그 위에 놓인 병과 잔이 있다. 마을 골목 뒤편으로 뒤른슈타인 성길이 이어지고 있다. 오랜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 성길이다. 성이 마을을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성을 따라 마을이 조성된 듯하다. 건물 지붕 뒤편으로 슐로스베르크 산 능선 위에 있는 뒤른슈타인 성이 조망되고 있다. 잔잔한 도나우 강물 위에 떠 있는 유람선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뒤른슈타인 관광을 마치고 모차르트의 고향인 잘츠부르크로 이동 중에 점심 식사를 한다. 가스트호프 추어린데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거리로 나와 식당 뒤편으로 보이는 흰눈 쌓인 알프스 산이 가까이에 있기에 카메라로 한번 잡아보았다. 다시 버스를 타고 잘츠부르크로 이동한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다.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부르크 구시가지 북쪽에 위치한 미라벨 정원이다. 공원 안에는 미라벨 궁전도 위치한다. 높고 푸른 청명한 하늘이다. 흰 뭉게구름은 미라벨 정원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다. 미라벨 정원은 바로크 양식의 정원이며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를 촬영했던 장소로 유명하다. 바로크 양식의 조각상들이다.
세계적인 작곡가 모차르트의 생가가 있는 잘츠부르크 게트라이드의 거리다. 잘츠부르크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잘차흐강이다. 알프스에서 흘러내리는 강물은 도시를 감싸 안고 잘츠부르크 시민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잘츠부르크 구시가지의 게트라이데 가세 거리이며 유명 쇼핑 거리 중 하나라고 한다. 천재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태어난 건물이다. 현재는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다. 건물 외관 창문 디자인이 독특하고 멋있다. 카피텔 광장에 위치한 잘츠부르크 대성당이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어린 시절 여기서 세례를 받았고 연주도 하고 성당 음악가로도 활동했다 한다. 이곳은 모차르트가 어린 시절 오르간 연주를 하며 음악가로 성장했던 역사적인 장소다. 카피텔 광장의 황금구다. 일명 황금공 위의 남자라 하며 작가 슈테판 발케놀의 스페라라는 작품이다.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호헨잘츠부르크 성으로 이동한다. 호헨잘츠부르크 성 위에 올라 아름다운 잘츠부르크 시내를 조망해 보기로 했다. 케이블카를 타고 호헨잘츠부르크 성에 올랐다. 호헨잘츠부르크 성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메니스베르크 34,520의 높은 언덕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흰눈 쌓인 알프스 산맥의 운터스베르크 산이 잘츠부르크 도시를 수호하고 있다. 높은 언덕에 위치한 호헨잘츠부르크 성에서 바라본 잘츠부르크 남서부의 레오폴츠크론 지역이다. 호헨잘부르크 성 안에 위치한 군사 목적의 방어 시설이다. 이곳 성은 단순한 성이 아니라 종교, 정치, 군사 권력이 결합된 권력의 중심이었다고 한다. 11세기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권력을 가진 시대였으며 잘츠부르크는 세속의 왕이 아니라 대주교가 통치했다 하며 종교 지도자가 정치 권력을 행사했던 시대였다 한다. 호헨부르크 성은 성이 아닌 요새로 보여진다. 호헨부르크 성에서 내려다본 잘츠부르크 시내의 아름다운 전경이다. 잘츠부르크를 해석하면 잘츠는 소금이고 부르크는 성이라 한다. 즉 소금성이라는 뜻이다.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할슈타트 소금 광산에서 캐온 소금을 잘자흐 강을 따라 잘츠부르크로 운반되었으며 이 소금은 유럽 전역으로 유통되어 큰 부를 이루었던 잘츠부르크는 도시를 건설하고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 호헨부르크 성을 건설해 외부 침략을 막았다 한다. 요새처럼 이루어진 웅장한 성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잘츠부르크를 지키기 위해 이 높은 성벽은 생존의 마지막 경계였을 것이다. 호헨자르크 성에서 내려와 카피텔 광장에 있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동상 앞에 섰다. 천재 모차르트의 고향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럽다. 잘츠부르크의 유명한 초콜릿 매점이다. 자유시간이 주어져 선물용 초콜릿을 구매한 다음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았다. 잘츠부르크에서 내일 있을 알프스 산맥의 고사우, 할슈타트, 잘츠카머구트를 관광하기 위해 호텔로 이동한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골링 지역, 골링 폭포거리 24번지에 위치한 토레노호프 산장에 도착했다. 그럼 여기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고사우 할슈타트 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